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청과 호남 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 호우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 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한강 수위가 올라 서울 잠수교는 통행이 전면 금지됐고 동부간선로 등 주요 도로의 통제 구간도 늘어나 출근길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주택가 축대가 무너져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고 침수와 정전 피해,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서 유럽연합 EU도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일본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 산하국제암연구소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 비군으로 분류했는데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사전 피임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미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 내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고 단계 위기경보가 내려진 만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주택 인근 축대가 무너졌고 반지하 주택의 빗물 3톤이 쏟아져 주민들이 깊이 대피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 축대 아래로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은 경광봉을 흔들며 접근을 막습니다. 서울 홍제천 옆 주택가 인근 낡은 축대가 비에 무너진 건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수십 년 된 석축 아래쪽이 3.5m 정도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급한 대로 빗물이라도 더 흘러들지 않게 파란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구청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주민 20세대 모두 46명을 인근 모텔 등으로 나눠 대피시켰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혹시 안전조치를 했지만은 또 추가적인 침하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을 금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판까지 모조리 드러낸 집에서 소방대원들이 연신 배수 작업을 벌입니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연립빌라 반지하 주택에 폭우로 물이 3톤 넘게 들어찬 겁니다. 홀로 살던 60대 남성은 인근 동사무소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물이 차니까 저희가 몇 번 출동해서 배수를 해주고 도저히 안 돼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동사무소 쪽으로 이동을 시키신 거죠. 빗길 차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전 하기동 당진 영덕고속도로 유성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승합차가 빗길에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잠시 뒤 새벽 0시 반에는 경기 부천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겨우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불과 20분 뒤 이번엔 3.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3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 등이 쓰러지거나 산사태 피해 역시 속출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아파트 41세대에 2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차를 돌리는 순간 뻥 터지면서 그 빛이 엄청 밝아서 대낮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전이 딱 됐는데 서울 가양동에서 비바람에 쓰러진 가로수가 편도 3차선 도로를 막으면서 인근 교통에 15분 정도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지난 9일 300톤 넘는 토사가 무너져 내렸던 강원 정선군 세대 피암터널에서는
그 뒤 크고 작은 산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군 측이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나들목 구간과 잠소교 등 서울 도로 5곳이 양방향 통제에 들어가면서 출근 시간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해 오늘 아침 7시 15분부터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 구간을 아침 8시 반부터는 여의 하류 나들목 구간을 양방향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는 새벽 1시 20분부터 서울 양재천로 영동 1교 하부도로와 양재천교 하부도로가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또 새벽 4시 50분에는 한강 수위 상승으로 잠소교가 차량과 보행자 모두 전면 통제됐습니다. 앞서 새벽 4시 10분부터 양방향 통제에 들어갔던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와 성수분기점 사이 구간은 중난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아침 7시 15분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장마전선이 수도권에서 충청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비는 약해졌지만 충청과 전북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북 군산과 부안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번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국지성 호우도 동반되겠습니다. 충청과 전북은 내일 시간당 최대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30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노원구에는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도 150mm 이상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도 최고 200mm, 서울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장마전선 영향으로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려져 산사태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에는 산사태 경보가, 그 밖에 충청과 전북, 경기와 강원도에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주말과 휴일까지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특보가 확대 발령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장마는 평년을 훌쩍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처럼 세력을 키우지 못해서인데요. 원인은 엘니뇨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지붕은 부서지고 집 구조물도 곳곳이 무너져 내린 채 온통 흙에 파묻혔습니다. 집 주변에는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장마 초기 경북 영주에 330mm가 넘는 비가 내려 산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시간당 70mm가 넘는 갑작스런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맛비가 아닌 저기압이 통과하며 나타난 기습 강수입니다. 장마 전선을 밀어 올려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우지 못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북진이 늦어지며 예년보다 6일 늦게 장마가 시작됐고 일본 쪽에 장마 전선이 머물며 우리나라에는 강한 저기압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장맛비와 기습호우로 인한 강우량은 이미 평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장마 시작 이후 중부는 200에서 300mm, 남부와 제주도는 평년의 6배 수준인 600mm의 비가 기록됐습니다. 힘을 못 쓰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호우를 몰고 온 이상한 북태평양 고기압 움직임의 원인은 엘니뇨. 엘니뇨가 발달하는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은 증가하고 특히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장마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밀려 올라가야 장마가 끝나는데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장마가 끝나고 중부는 계속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엘니뇨의 발달이 여름철 이상 장마를 만들며 유례없는 비 피해를 안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 주차장 같은 지하 공간에서 인명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원칙을 잘 지켜야 지하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에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지하는 물이 쉽게 유입되는 데다 물이 차면 문을 열기도 어려워서 침수 피해가 커집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은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왔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때 곧바로 대피하는 겁니다. 또 외부 수심이 성인 무릎 이상이 되면 혼자서는 문을 열기 어려워져서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감전되지 않도록 누전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는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폭우 때 위험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갔던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만에 주차장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만큼 침수가 이미 시작됐다면 차를 밖으로 옮기려고 고집해선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물들이 그 경사지로 다 모여가긴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를 버리고 거의 탈출을 하는 것이 우선이죠. 또 지하 계단에선 물이 정강이 높이만 돼도 걸어 올라가는 게 버거워집니다. 때문에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도 즉시 대피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YTN 한연입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집중호우 때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빗물이 집에 들어올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외출했을 때는 전기가 흐르는 시설물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감전사고 대비 요령을 이어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감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보통 반지하나 지상 1층부터 물이 들어차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현관 앞이나 벽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는 겁니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단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해야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그 장마철에 감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물을 퍼낼 때도 고무장화를 신어야 안전하고 물이 빠졌다고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면 위험합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한다면 쓰러진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멀리 피해가야 합니다. 빗물이 이제 많이 고이는 이제 맨홀 쪽이라든가 뭐 상가의 여러 가지 입간판 이런 곳들도 실제로 이제 전기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접촉을 좀 피하고. 감전된 사람이 있어도 직접 신체에 손을 대서 도와줬다간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무장갑이나 목재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이용해 사고당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입 재개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2년 만입니다.
On our side, the European Union side, we agreed to lift the remaining restrictive import measures that were linked to the Fukushima accident.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수입하는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일본의 다른 현도 규제를 받는 10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안 내도 됩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이 모두 합의한 과학적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aken this decision based on science and based on the proof of evidence and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EU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EUが日本産食品輸入規制の撤廃を決定したことは被災地の復興を大きく後押しするものであり、日本政府として高く評価し、そして歓迎いたします。 일본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 EU 비회원국도 EU를 따를 것으로 보고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지역이 12개에서 7개로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U에 앞서 미국은 2021년, 영국은 지난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일본이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그 외 다른 현에 대해선 수입할 때마다 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부산시가 방사능 검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는데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유통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수조에서 꺼낸 화로를 비닐봉지에 담아 아이스박스로 옮깁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화로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관련 업계 매출도 크게 떨어지자 부산시가 방사능 검사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그 방류 때문에 30% 매출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없잖아.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해가지고 이 횟감이 안전하다는 걸 시민들한테 증명해야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검사대에 오른 화로는 일본산 참돔과 국내산 농어와 광어, 잘게 갈린 생선은 검사통에 담겨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장비로 옮겨집니다. 시료 한 건당 1만 초,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정밀 검사를 통해 아주 적은 양의 방사능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원전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마 핵종은 요오드와 세슘 134, 세슘 137이 대표적이며 감마 핵종 분석 장치로 식품 중 방사능 오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적합,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인 1kg당 100베크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시가 2,103건을 검사한 결과도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유통을 신속히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제로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캔디,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WHO 산하 국제함연구소와 WHO 유엔 식량농업기구 공동산하기구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 내고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EB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바람 위험도에 따라 확정적 발암물질인 1, 바람 초정물질인 2A, 바람 가능물질인 2B 등으로 분류합니다. 이 B군은 바람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합니다. WHO는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스피린이나 소화제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식품의약청 FDA는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에 대해서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오필은 내년 1분기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의 결정을 뒤집은 뒤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라오스에서 연간 22만 5천 톤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수조지원단 활동에 힘입어 한국 기업이 라오스 비엔티안 매립지에서 추진하는 발전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한국의 국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라오스에서 한국 기업이 추진하는 3,600억 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 협력 방안과 생산 전력 수출 방안, 한국의 라오스 전기차 충전 산업 진출과 라오스 전기차 보급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서서 올해 20조 원, 이번 정부 임기 내 100조 원의 환경산업 수주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상반기 16개국의 수주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업체가 경북 포항에 2조 원 규모 신규 투자에 나섰습니다. 5년 뒤 공장이 완공되면 이 업체가 포항에서 생산하는 양극재만 연간 37만 톤, 전기차 37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축구장 70개 규모로 자리 잡은 2차 전지 공장. 코스닥 대장주로 올라선 에코프로의 양극재 생산 시설입니다. 양극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이 업체가 2조 원을 포항에 추가 투자해 생산 능력을 키웁니다. 4년 뒤 새 공장이 돌아가면 이 업체 양극재 생산 능력은 연간 71만 톤, 전기차 71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 37만 톤을 포항이 맡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8만 톤 캐파인데 매년 약 10만 톤 이상의 양산 캐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약 70만 톤 정도의 캐파 또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도. 이번 투자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100개, 경북 지역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빈틈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R&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와 힘을 합쳐서 R&D도 지원해주고 또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포함해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올해에만 포항에 5조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한 상황. 소재부터 폐전지 재생까지 2차 전지 관련 모든 과정을 갖춘 포항시는 2차 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부분이 한 24, 5%로 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또 우리가 계획된 투자가 되면은 철강 산업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포항이 2차 전지 특화단지까지 끌어와 철강 도시에서 2차 전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는 산천을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는 산수화, 진경산수화라는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위에는 조선만의 화풍이 담기기 시작했고 중심에는 이 화가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등 우리 산천을 예술로 빚어낸 조선 후기 천재화가 겸재 정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